양국의 원폭 피해자 단체 하루에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 이번 탄핵 촉구 관련 소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리 무면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요청서도 나는 항상 궁금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인지. 혹시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언제나 진실보단 스캔들. 오늘도 나는 가려진 진짜를 찾는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을 탐색하는 서처 K입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오후 1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뭐하고 계시나요? 슬슬 잠자리에 들 시간인가요?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실 시간인가요? 톡이 왔네요. 사건이야 들어봤지. 뭐 배우 조덕재 씨가 유죄 확정받고 끝난 사건 아니야? 뭐야? 뭔데 그래? 아니 나가 연기를 하다가 그냥 나갖고 미친 가 돼갖고 연기고 나발이고 다 팽개쳐보고 지를 덮쳤다 그러잖아요. 아직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에 나 조덕재 또한 패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현대판 의병장이 되고자 합니다. 한 발의 실탄이 아쉽기 때문에 당당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인 조덕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영화를 찍다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일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건지 일단 좀 검색을 해볼게요. 지난 2015년 4월 촬영된 사랑은 없다는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과 배우 반민정이 주연을 맡은 멜로 영화입니다. 영화에선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동창생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반민정 씨의 남편 역을 맡았던 배우가 바로 조덕재입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는 상반신만 촬영되는 성폭행 장면에서 여배우의 하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느 배우가 촬영 중에 연기를 하면서 많은 스태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보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를 빙자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추행을 하겠습니까? 이어진 추가 가해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덕재가 이 사건과 저에 대해 제기한 모든 의혹은 명백히 거짓말이고 허위입니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1심 무죄 판결의 핵심은 조덕재의 행위가 업무라는 것, 즉 연기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죄.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연기가 아닌 성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최종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성단체가 1월부터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변호인과 여성단체 사람들이 탄원서며 진정서며 사실 확인서를 냈습니다. 결국은 이 재판을 뒤엎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고요. 왜? 그거 아니면은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엎어질 만한 어떠한 내용이 없으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조덕재 씨는 아직까지도 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네요. 관련 영상이. 조덕재 스트리머대다? 서울 해화역 일대에서 열린 성추행 유죄 추정 규탄 시위. 그들은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내린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날 조덕재 씨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최근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조덕재 씨네요. 나중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지금 이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 실시간 라방을 하러 지금 집회 현장에 찾아가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당당히 집회가 있다고 해서 말이죠. 예.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개인 방송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배우 조덕재. 배우 조덕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안타깝죠, 상황이. 여성이라는 이름 붙인 단체는 3,000개가 넘습니다. 그 남성들은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가? 내 말이 곧 법이고 내가 증거고 내 눈물이 진실의 증거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너는 유죄.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조덕재 씨가 또 개인 방송에 영상을 직접 올리셨군요. 오늘 최초로 이 NG 컷까지 포함해갖고 나가 진짜로 나갖고 그냥 눈이 시뻘게 져갖고 연기고 뭐고 다 팽개쳐불고, 예? 그냥 미친 X가 됐는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오. 아, 이게 그 사건 영상인가 보죠? 보니까 섹시한 도둑고양이처럼 생겼네. 어? 아! 에이씨! 아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영화 촬영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조덕재 씨의 말이 과연 다 맞는 건지 반민정 씨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단독으로 반민정 씨의 심경 고백 영상이 떠 있네요. 볼까요? 저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입니다.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여배우 B씨, 배우 반민정. 그녀가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덕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했지만 반민정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들을 알았다면 내가 과연 신고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제가 당한 그 사건이 매일같이 이제 자면은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잠을 못 이루거나, 그리고 더 이상 최악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를 실제로 폭행을 한 장면이 성추행 장면이다라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본 영상은 따로 있는데 이제 이걸 마치 그 영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했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에 장면을 올리고 그리고 뒤에 장면을 올리고 점점점 저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사고 장면을 올리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마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로 제가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는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렵게 자신이 당한 성추행 장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상반신만 촬영됐습니다. 그녀는 조덕재가 감독의 지시와 다르게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상반신 위주니까 하체는 안 나온다, 신육만 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전혀 다 따르지 않았고 실제 사고 영상을 보면 저는 제 신체 부위를 가리고 그리고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옷이 다 찢겨진 상태에서 저의 얼굴 하나도 안 보이고 저 등만 보이고 계속 문 쪽으로 도망을 가요. 몸이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방어하는 빨리 이걸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자리에서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 분석까지 의뢰했습니다. 상반신만 촬영되었기 때문에 조덕재와 반민정의 어깨 높이, 손의 위치 등을 14일간 정밀히 분석한 결과 반민정 씨의 하체 부위에 6차례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이 행위는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덕재가 올린 영상은 실제 성추행 영상과 다른 영상입니다. 여전히 이 영상은 다른 개인 방송에 마치 성추행 영상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또 다른 어떤 유튜버의 방송에 나가서 올리셨군요. 이 영상을 보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반민정 씨가. 에이씨! 이 영상은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곳에 막 페이북, 유튜브 많이 퍼져 있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성추행이라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뭐 만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조덕재님 응원합니다. 페미국가 이해가 안 가네. 사법부가 썩음. 강동원이었으면 고소했을까? 디스패치가 아니었다면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아직도 몰랐을 거다. 디스패치가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링크가 있네요. 단독, 디렉션 미친놈처럼 조덕재 사건의 메이킹 영상 입수. 디스패치에서 이 단독을 타이틀로 걸고 기사를 냈었네요. 조덕재의 성추행 유죄 판결 이후 디스패치에서는 영화의 메이킹 영상과 사고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여배우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됐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디스패치에서 영상을 분석한 그 전문가 분과 지금 같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번 만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디스패치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급적 빨리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 다음 월요일인가 보내드렸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꽤 걸려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장면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프레임 뜨고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 뭐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몇 가지만 뭐 해달라 뭐 해서 그래서 긴급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디스패치의 본인의 말을 인용하게 할 때는 이 급하게 3일 만에 한 거지 정식으로 감정을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당시에 디스패치 기사 이후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네요. 디스패치 기사 보도 이후
조덕재와 여배우에 관련된 기사는 2주간 800여 개가 쏟아지며 크게 확산됐습니다. 네, 이 기사는 뭐죠?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나가고 이틀 뒤에 긴급 토론회까지 열렸나 보네요. 여기 참여했던 기자분께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 기자 위근우입니다. 네, 기자님. 그 디스패치 기사가 나가고 언론 보도 형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토론회가 열렸었더라고요. 예. 이 토론회가 왜 열렸는지 궁금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여론이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라는 것을 막는 데에도 분명히 일종의 골든타임이 필요한데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럼 이 기사가 나오고 일반 사람들,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땠었나요? 포털 댓글들은 조덕재 배우가 억울하겠다. 피해 여성 배우가 거짓말을 했다. 꽃뱀 아니냐.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짜는데 그 디스패치 기사가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보이고 싶지 않은 잊혀지고 싶은 그런 장면들을 그것도 언론이라는 곳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 공개가 됐으니 정말 그때 당시 기억은 제가 너무 숨이 막히고 어떻게 언론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보도를 할 수가 있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진짜. 성추행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취재 내용이 이렇다라고 보여진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뭐 2차, 3차로 이렇게 인용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왜곡돼서 생각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디스패치는 기사를 게재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반민정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 전문가의 정식 감정 결과는 기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련 기사들과 영상들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아마도 반민정 씨에 대한 뭐 그런 잘못된 기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 사건, 국정원 상대로 돈을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 뭐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국수 먹고 배탈 났다고 돈 뜯어내는 사기녀. 병원에서도 돈 뜯어낸 보험 사기녀. 꽃뱀 반민정 때문에 조덕재만 불쌍하다. 이 기사는 진짜일까요? 그 인광보라는 말이 있죠. 네. 뭐 워낙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 뭐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종원 식당 사건과 문병원 사건은 그 실체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 가짜 뉴스가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기사는 식당 배탈 사건입니다. 미모의 여자 톱스타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백종원 씨의 사업장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있었고 식단 주인이 저한테 이제 치료를 음식물 책임 보상에 가입돼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라고 권유를 하셔서 보험사에서 정식으로 처리를 해주셨고 피해 보상금을 해주셨어요. 보험회사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뿐 증인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네. 반민정 씨가 증인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바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또
또 다른 기사는 병원에서도 돈을 뜯어냈다는 기사입니다. 수액 투여를 받던 여배우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가 조금 역류하자 직접 119에 연락을 해 긴급 구조 신청을 했고 병원을 상대로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급기야 돈을 뜯어낸 반민정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일까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양진모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병원의 문은 잠겨 있었고 제가 그 병원 문은 출입문을 그 손으로 두드린 기억이 나고요. 병원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119로 전화를 해서 지금 빨리 좀 출동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직접 119를 부르셨나요? 예,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확인 결과 반민정 씨가 수액을 맡고 있을 당시 병원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병원은 손해배상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페이크. 이 뉴스는 가짜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돈을 받아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진정인이 코리아 데일리.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김철인데 기자가 기사를 직접 쓰고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경찰서에 수사를 하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도대체 이런 가짜 뉴스들은 뭐죠? 잠깐만, 코리아 데일리라 했죠? 코리아 데일리. 코리아 데일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가짜 뉴스들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된 걸까? 내부로 들어가니 신문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코리아 데일리 이사 갔어. 지금은 200 없잖아요. 사무실을 옮겼다는 신문사. 추적은 계속됩니다. 이곳이 과연 코리아 데일리가 맞는 걸까요? 코리아 데일리 회사를 찾아왔는데요. 수소문 끝에 코리아 데일리의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가짜 뉴스들은 누가 쓴 걸까요? 오자마자 뭐 알지도 못하는 반민정이 뭐 기사 5명을 동원했어요. 5명이 이 기사에 매달렸다고. 반민정 기사에. 이재포인 거지. 네? 누구? 저 다시 한번 볼게요. 5명이 이 기사에 매달렸다고. 반민정 기사에. 이재포인 거지. 제가 생각하는 이재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재포 씨하고 지금 같은 사람인 거 맞겠죠? 이재포는 1983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한때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995년부터는 배우를 겸업하며 코믹과 악역을 오가는 감초 연기자로 활약했는데요. 그렇습니다. 2006년에는 기자로 변신, 2013년까지 국회 출입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우리 회사 의도적으로 들어왔어. 계속 반민정 알지도 못하게 계속 취재시키고 조독제 어쩌고 하니까 애들이 기사를 안 썼다. 그러니까 지가 정리하고 아주 잘하는 민원 기자를 들어오겠대. 잘하는 애라고 데려온 게 김철이에요. 근데 나도 알고 보니 지 매니저였더라고 얘가. 기자 생활을 전혀 경험도 없는 애야. 대표님이신데 그 이력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력서 받는데 가짜 이력서가 막 적혀 있었지. 아, 본인의 매니저를 기자로? 2016년 7월 12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여 3일 정도 기사 작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기사 작성을 시작하였죠. 네. 피고인은 코리아 데일리에 출근하기 전에 기자 경험이 전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출근하고 한 3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바로 기자가 되셨군요. 이게 기자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까 보니까 또 백종원 식당 뭐 그 가짜 뉴스 이 기자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메일 주소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 메일을 쓰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성별 구분도 없고
그러니까 메일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지금 6, 7개가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강도현, 그다음에 황관 이런 사람들은 있는 기자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갈공인물이었어요. 메일이 이제 같은데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똑같은 한 사람 이름을 계속 쓰면 제재받을까봐 필명을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럼 김 기자님은 김현, 김키 이런 이름들을 썼었네요. 김키는 누구세요? 저희 누나 이름이요. 아, 누나 이름을 이제 잘 올라서 그렇게 많이 했고요. 아,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필명을 만들어서 기사를, 야, 이게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기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기자를 하게 되면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가짜 기사나 오보나 기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이재포는 반민정에 관한 허위 기사들을 작성한 걸까? 그때 왜 반민정 기사를 그렇게 내려고 그렇게 했지? 재판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판이요. 네, 그래 뭐 억울하다고 뭐. 누가? 뭐 조덕제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조덕제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친하셨나요? 네? 두 분이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 이재포 씨하고 저하고는 약 사건이 있기 한 3, 4년 전에 뭐 영화를 한번 같이 저예산 영화를 한 적 한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들이 의심을 더 증폭시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그러한 내용을 기자분들이 아셨다면 충분히 저는 그 뭐라고 합니까? 기자 정신으로서 이거는 기사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뭐 다른 의도나 뭐가 있었다? 전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짜 뉴스를 작성한 코리아 데일리는 폐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민정 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이재포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이재포의 매니저인 김 기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일 영화계 인사들과 반민정 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막상 가장 대응하기 힘들었던 건 가해자가 아니라 언론이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2중, 3중의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친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거 공론화시켜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과거형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구설수에 올랐다고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연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도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조덕재는 여전히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보이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는 겁니까?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에도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이 캐스팅이 되고 싶으면 열심히 연기를 더 열심히 갈고 닦으세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오디션을 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반민정 당신이 무슨 캐스팅 오디션도 안 보고 캐스팅되는 주연급 탑스타입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계절이 바뀌었지만 아픔은 여전합니다.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젠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배우 반민정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힘내라고 잘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아직도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서 저 배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저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입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반민정 씨는 일부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이 괴물 같아요. 우리는 지금껏 이 모든 걸 다 진짜 뉴스라고 믿으면서 사실을 외면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이 믿었던 반민정의 가짜 뉴스, 이 뉴스는 삭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그냥 끝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한 기자님한테 제가 받은 연기자 반민정 씨가 보낸 메시지 캡처 화면인데요. 이 디스패치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걸 알리려고 하는 기자들도 없고 또 언론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속상하다. 뭐 이런 내용의 지금 문자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2017년 10월 25일 이 해당 언론사 보도 이후에 조덕재 반민정 사건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나왔는지부터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죠. 지금 대략 한 144개 뭐 이 정도가 보이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 언론사의 사과문을 다룬 그런 기사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단가? 하나, 둘, 셋, 넷. 딱 4건이네요. 여전히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이런 해명을 하거나 뭔가 진실에 관련된 그런 보도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는 실정이죠. 과연 반민정 씨 경우에만 그런 걸까요? 제가 어저께 서치했던 그 평당 1억 관련 기사 기억하시죠?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그것도 전용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평당 1억 시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던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의 매매 그 기사죠. 부동산 천장 뚫린 느낌 막 한참 뭔가라도 하나 빨리 잡아야겠다. 안 그러면은 또 돈이 계속 이제 막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애 시끄럽게 안 떴다. 애 시끄럽게 안 떴다. 누군가 작전 세력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평당 1억이 거래됐다는 그 기사는 어디서 출처를 얻으신 겁니까? 서울시의 한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대를 돌파했다. 뭐 그런 뉴스였는데 그 기사가 가짜라는 거 같이 확인을 했었죠. 이 기사. 그럼 이때 이 기사를 철석같이 믿으셨던 분들 과연 지금은 이 뉴스가 허위라는 걸 알고 계실까요? 아까 1억 뉴스 네.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야 그거 뻥이었대, 야 그거 거짓말이래, 그거 아니었대 얘기를 분명 나눴을 텐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기사 나오기는 했겠죠. 근데 기사가 그만큼 빈도수가 작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못 봤는데. 그러면 이 평당 1억 기사가 허위였다라고 밝힌 기사가 몇 건이나 있는지 찾아볼게요.
한 17개 정도? 진짜 이거밖에 없는 건가? 아, 이게 평당 1억 기사는 대략 150개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평당 1억 허위라는 검색을 했을 때는 17개 정도. 참. 이렇게 진실이 외면당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기사화해서 그걸 유포했을 때 다른 언론사가 그걸 받아 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가 잘못돼서 원래 그 기사를 썼던 언론사가 정정한 보도 또는 수정한 보도를 내도 그걸 받았었던 언론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왜? 나는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받았었을 뿐이지 내가 원래 그 기사를 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성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래서 허위 기사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허위로 밝혀진 최초의 기사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들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지?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의 인터넷 언론이 한 6,000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광고 시장은 사실 그만큼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쓰는 소재도 실감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취재가 뒷받침되지 않고 또 취재원 간에 서로 상호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보로 이어지고 나중에 언론사에서 사과를 하거나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서 기사를 써내야 하니까 사실 확인을 할 시간이 없었나 보죠. 근데 기사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이게 어떤 언론사의 매뉴얼인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 눈길을 끄는 사진, 간단 명료함, 그리고 이거 기사 작성에서 출고까지 한 개당 10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사를 10분 안에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검색 기사 전쟁이 엄청나므로 기사를 빠르게 많이 내는 게 중요함. 가장 중요한 건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 이런 게 다 매뉴얼이 존재하는 거였군요. 와. 최근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제목이에요. 교촌치킨 회장 6촌 건상무. 와, 이게 제목이 뭡니까? 교촌치킨 회장 6촌 건상무 직원 폭행 갑질 폭로 보도에 신메뉴 허니 순살 출시. 2018 골든벨 결식아동 급식 지원 줄줄이 묻히나. 야, 이게 진짜 이게 실제로 이게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검색어를 1위부터 10위까지를 그냥 다 넣어서 신문 기사를 만들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이런 제목이 탄생을 하게 되는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박항서 감독님 아시죠,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은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8강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박항서 매직이 계속 이어지면서 베트남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다. 그래도 또 건강히 주시는데 다음 시리아가 새로운 의사를 봤습니다. 이때 뭐 정말 대단하셨죠. 국위선양하시고. 근데 그때 어떤 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훈련하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뭐 박항서 감독님이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뛰어라. 조국에게 보답하는 길은 훈련뿐이다. 그래서 뭐 베트남 선수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출처는 경제시보라고 써 있고, 저도 이 글 봤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잖아요. 이 글에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 감독이 대회 출전 전에요. 아주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장이 이러다가 경기 전에 쓰러질 것 같다. 훈련 원장 좀 줄여달라고 했대요. 아, 그랬대요? 예. 박 감독이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그 정도 갖고 훈련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축구 선수 그만둬라.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게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고백글이 올라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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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네, 지난 일요일 이 시간에 제가 박항서 감독의 일화를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한 네티즌이 지어낸 이야기였더군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우프죠. 씁쓸하고. 근데 이게 비단 뉴스뿐만이 아니거든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숙명여고 이 사태 당사자 김모 의사가 바로 얼마 전 사퇴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것이 현재 지금 SNS를 뜨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길 바랍니다. SNS상에서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거 저희가 추후에 확인하겠고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김상곤 전 부총리 등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상에 떠돈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명예나 이미지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 정치계, 언론계, 연예계 이렇게 떠도는 소문만 믿고 이런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손 안에 뉴스를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뉴스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는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는 특히 부정적이고 파행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자극적 요소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써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힘들어요. 뭔가 새로운 소식, 자극적인 뉴스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클릭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퍼날리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허위 정보 또는 가짜 뉴스를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34%나 됐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4%.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강하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믿었던 뉴스는 진짜였는가? 우리는 찾아야 한다. 가짜 뉴스의 해답은 진짜 뉴스다.